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넓은 창가로 햇살이 쏟아지는데 식탁 위엔 고급스러운 유럽풍 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화이트톤의 주방 한켠에서 며느리 서진이 오븐에 구운 브리오슈 빵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토마토 파스타에 바질향 올리브유 샐러드야.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을 거야. 그녀의 말에 남편 도연은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오늘 부모님이 오신다고 했지. 서진의 손이 멈췄다. 오븐에서 피어오르는 버터 향 사이로 미묘한 긴장감이 공기를 타고 퍼졌다. 또 오신다고?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이번엔 며칠만 계시다가 내려가신대. 아버지가 택배일 잠깐 쉬시나 봐. 서진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쳤다. 도연의 부모님은 경북의 한 시골에서 반찬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었다. 그 손끝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늘 간장 냄새와 된장 냄새가 따라다녔다. 서진은 그런 촌스러움이 싫었다. 냄새가 싫고 말투가 낯설고 그들이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까지 무거워지는 듯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작은 손수레를 끌고 서 있는 박노인 부부가 보였다. 시어머니 박정수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서진아, 이거 시골에서 가져온 열무김치야. 요즘 날이 더워서 입맛 없을까 봐. 서진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냉장고에 자리가 많진 않아서요. 아, 여기 두세요. 그녀는 김치통을 최대한 멀리 밀어두며 장갑 낀 손으로 재빨리 문 손잡이를 닦았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주름진 손으로 손주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하준이 또 컸네. 유리도 이렇게 예뻐졌고.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 안겨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공간이 조금 따뜻해지는 듯했다. 저녁이 되어 식탁 위엔 2가지 세계가 나란히 놓였다. 한쪽엔 서진이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 다른 한쪽엔 시어머니가 가져온 된장찌개와 나물, 열무김치. 도연은 젓가락을 들고 망설였다. 오늘은 같이 먹자, 서진아. 난 괜찮아요. 아이들만 먹이세요. 서진은 파스타를 접시에 덜며 태연한 척했지만 눈길은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다. 정수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 하준이는 이거 좋아하더라. 그때 아이 하준이 외쳤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 거보다 더 맛있어. 유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밥이야. 학교 급식보다 맛있어.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서진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시어머니의 얼굴엔 놀란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럼 더 많이 먹어. 우리 손주들 잘 먹는 게 제일 기쁘다. 그 말에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복잡했다. 왜 저런 반찬을 좋아하지? 요즘 애들 입맛이 이런가? 식사 후 정수는 설거지를 하려 일어섰다. 그만두세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금방 하지. 서진아, 그릇은 좀 조심히 써. 손이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저 어머니, 그런 말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주부예요. 공기 중에 싸늘한 냉기가 흘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세제 거품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도연은 말없이 물컵을 들었다. 그의 눈빛엔 미안함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에서 도연과 서진의 대화가 들려왔다. 조금만 부드럽게 대하면 안 될까? 부모님도 나이 많으시잖아.
그럼 내가 매번 김치 냄새 속에서 살라는 거야? 이 집은 내 공간이야, 오빠. 서진은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세련된 걸 보여주고 싶어. 촌스러운 반찬보다 더 나은 걸 먹게 해주고 싶다고. 근데 하준이랑 유리는 반찬을 좋아하잖아. 그 말에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그냥 신기해서 그런 거야. 애들이 뭘 알아?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주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김치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다. 그 냄새 속엔 낯선 정과 오래된 손맛이 배어 있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녀는 몰랐다. 그날의 식탁이 곧 그녀 인생의 가장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일요일 아침, 창밖에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 박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릇마다 가지나물, 진미채,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놓였다. 마지막으로 김을 구워 한 입 크기로 썰어내며 혼잣말을 했다. 애들이 이거 좋아하더라. 오늘은 좀 많이 해놔야겠네. 그 소리를 들은 서진은 침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아직 머리도 감지 않은 채 가온 차림으로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봤다. 주름진 어깨가 작게 들썩이고 손끝은 쉼없이 움직였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이런 부지런함이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 문을 열며 자신이 어제 사둔 버터와 생크림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브런치를 준비할게요. 아이들이 요즘 샌드위치 좋아하거든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반찬도 옆에 같이 놓쳤구나. 애들이 좋아할지도 몰라. 조금 뒤 식탁 위에는 두 가지 냄새가 공존했다. 한쪽은 갓 구운 빵과 커피 향, 다른 한쪽은 참기름과 간장 향이 어우러진 밥상 냄새였다. 하준이와 유리가 잠에서 깨어나 식탁 앞으로 다가왔다. 우와, 오늘 빵이다.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나 옆에서 김을 구워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유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거 김이야. 밥에 싸먹으면 맛있어. 유리는 한 입 먹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맛있어요. 엄마, 이거 진짜 고소해. 하준도 흥미가 생긴 듯 밥 위에 멸치를 올려 한 입 베어 물었다. 이거 짭조름하니 진짜 맛있다. 파스타보다 나은데? 서진은 웃으려다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그게 그렇게 맛있어? 응. 엄마, 우리 내일도 이거 먹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아이들의 얼굴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애들이 이상해요. 파스타도 샌드위치도 싫다네요. 김치랑 멸치볶음이 더 맛있대요. 전화기 너머에서 동료가 웃었다. 애들이 입맛이 바뀌는 거지. 요즘은 전통 음식도 인기 많대.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통화를 마친 서진은 거실로 나왔다. 아이들은 시어머니 옆에서 반찬을 담고 있었다. 유리가 말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그건 도라지나물이지. 살짝 데쳐서 무쳐야 쓴맛이 안 나. 하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중에 할머니처럼 반찬 가게 하면 돈 많이 벌겠네? 모두 웃었지만 서진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다. 며칠 뒤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기던 서진은 잠시 멈췄다. 오늘은 뭐 싸줄까? 치즈 샌드위치? 그렇게? 그때 유리가 말했다. 엄마, 할머니 반찬 좀 싸주세요. 친구들이 다 먹고 싶대요. 그 말에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할머니 반찬을 학교에 가져가겠다고? 응, 다들 그 집 반찬 냄새 좋다고 했어요. 서진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촌스럽다며 피했던 냄새, 그 냄새가 아이들에겐 좋은 냄새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진은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시어머니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깍두기, 멸치볶음, 진미채, 고추장아찌. 서진은 젓가락을 들어 깍두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익숙하지 않은 매운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매운맛 뒤에 따라오는 달큰한 정이 있었다. 이 맛이 그렇게 아이들을 끌어당겼던 건가?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서진이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저 오늘 반찬 좀 같이 담아볼까요? 정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내가 같이 해준다면야 고맙지. 손끝은 좀 서툴겠지만 괜찮아.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날 부엌은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다. 된장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한데 섞여 그 집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다. 서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진짜 맛은 재료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초겨울의 공기가 매서워지기 시작한 12월 초, 시어머니 박정수는 이불 속에서도 눈을 떴다. 당신, 오늘 부동산 가봐야지? 남편 진우는 이불을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야지. 그 골목 끝 점포가 비었다더라. 임대료도 싸고.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우리 나이에 무슨 가게야. 그냥 택배일 조금 더 하면 되잖아요. 이제 몸이 안 따라줘. 그리고 당신 음식 솜씨면 사람들 금방 줄 설걸. 정수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의지가 빛났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요. 마지막으로 우리 손맛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며칠 후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 한평 남짓한 가게에 정든 반찬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렸다. 문 앞엔 오래된 냉장고 하나와 낡은 주방기기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가게 안은 정순의 손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손님이 마음 놓고 반찬 살 수 있지. 정수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첫날의 손님은 단 한 명. 근처에 사는 젊은 아줌마였다. 이거 멸치볶음 얼마예요? 작은 통은 2,000원, 큰 통은 3,000원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가격이 어디 있어요. 싸다. 그녀는 웃으며 반찬 2통을 사갔다. 그날의 매출 고작 5,000원. 하지만 정순의 눈엔 뿌듯함이 피어올랐다. 며칠이 지나자 가게 앞엔 조금씩 발걸음이 늘기 시작했다. 아줌마, 지난번에 산 깻잎 무침 또 있어요? 우리 애가 이 집 김치 아니면 밥 안 먹어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번졌다. 정수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를 직접 고르고 하루 종일 손으로 다듬고 끓이고 볶았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녀의 손맛은 생활의 냄새가 났고 그 냄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배어들었다. 어느 날 서진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우연히 그 가게 앞을 지나쳤다.
정든 반찬? 낯익은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시어머니의 등이 보였다. 서진은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커피가 있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옆집 미용실 주인이 다가와 말했다. 저 가게요. 요즘 진짜 인기예요. 반찬이 어쩜 그렇게 맛있대요? 그분 손맛이 예술이에요. 서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분 제 시어머니세요. 아, 그럼 며느님이세요? 와, 복 받으셨네요. 저희 아들도 그 집 김치에 반했어요. 서진은 웃었지만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다. 복 받았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며칠 후 서진은 몰래 가게를 찾았다. 시어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물을 썰고 있었다. 서진아, 웬일이야?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요. 그래, 추운데 들어와. 국 끓인 거 조금 식었지만 맛은 괜찮을 거야. 정수는 아무렇지 않게 된장국 한 그릇을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바라보며 서진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에서 짭조름한 국물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 짠맛 뒤에 이상하게 따뜻한 맛이 따라왔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근데 이게 말이야, 맛있다고 하기엔 너무 평범하지. 그냥 집밥이지. 그 말에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진은 남편 도연에게 말했다. 오빠, 어머님 가게 진짜 괜찮더라. 그래, 나도 한번 들러야겠다. 오늘도 늦게까지 하셨던데. 근데 말이야, 나 좀 부끄러웠어. 왜? 나는 그렇게 맛있는 걸 옆에 두고도 냄새 난다고 피했잖아.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라도 알면 됐지. 응, 그런데 어머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서운하다고 안 하셨을까? 그분이 그런 말할 사람이야?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신 거야.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서진아, 반찬이라는 건 말이야. 냄새가 아니라 마음이 배는 거야. 며칠 후 정순의 반찬 가게는 근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탔다. 이 집 도시락 반찬이 진짜 달라요. 밥이 그냥 술술 넘어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날 한 배달 앱 직원이 찾아와 말했다. 사장님, 혹시 앱 등록해 보실래요? 요즘 반찬 배달 인기 많아요.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이렇게 사람 얼굴 보고 팔 때가 좋아요. 그녀의 말에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겠죠.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거울 앞에서 앞치마를 매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조금은 달라져야 할 때인가 봐. 그녀의 눈빛엔 어느새 경멸이 아닌 존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말 아침 해가 아직 완전히 떠오르기 전부터 박정수는 분주했다. 반찬 가게를 연 지 이제 2달째. 손님이 부쩍 늘어나 새벽부터 준비를 해야 했다. 큰 냄비에는 황태국이 부글부글 끓고 고소한 들기름 향이 부엌을 가득 메웠다. 까지 무침, 오징어 볶음, 고들빼기 김치까지. 전라도 손맛이라면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았다. 여보, 간은 딱 좋아요. 이대로 하면 되겠어요. 정순의 남편 진우가 국자를 들고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려, 오늘도 손님들 많이 올 거야. 어제 단골 손님이 그러더라고. 여긴 진짜 엄마 밥맛 같다고. 그 말을 들은 정순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났다. 가난하다고 무시받던 세월이 길었지만 이 반찬 가게 안에서는 그 어떤 부자 부부보다도 당당했다. 그 시각 도심 한복판의 카페에서는
며느리 서진이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크로플, 아보카도 샌드위치, 그리고 라떼 2잔. 야, 너희 시부모님이 반찬 가게 한다면서? 대단하시다. 한 친구가 말했다. 에이, 그냥 취미 삼아 하시는 거야. 그 나이에 장사라니 솔직히 좀 창피하지 않아? 서진은 허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친정은 강남의 부동산 부자였고 그녀는 어릴 적부터 고급스러운 식탁에 익숙했다. 반면 시댁은 교회의 오래된 단층집, 반찬 가게라니 세련된 그녀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초등학교에 다녀온 아들 하준이 얼굴이 상기된 채 외쳤다. 엄마, 오늘 급식에서 시골 반찬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그게 할머니 반찬이래. 뭐라고? 서진은 젓가락을 멈췄다. 학교에서 지역 식당 연계 급식이 있다며? 거기 정순네 반찬 가게 반찬이 나왔대요. 남편 진우가 덧붙였다. 요즘 그게 인기래. 지역 농산물 쓰는 반찬 가게 중에서 어머니 가게가 제일 반응 좋대. 서진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 낡은 가게가 그렇게 잘 된다고? 응. 어제 뉴스에도 나왔어. 진짜 손맛, 가족의 정을 담은 한 끼라면서. 그날 밤 서진은 아이들이 반찬 가게 앞에서 정순을 도와 반찬을 포장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하준과 유리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제가 포장할게요. 깻잎은 2장씩? 정수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하준이는 손이 야무지네. 유리는 이 콩나물 무침 도와줄래? 그 웃음소리 속엔 정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서진의 마음 어딘가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화려한 카페 대신 오래된 나무 간판 아래서 느껴지는 온기. 그건 자신이 잊고 있던 집밥의 위로였다. 며칠 후 정수는 전국 한식대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여보,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길 왜 나가?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단호했다. 그동안 무시만 받았잖아요. 이제 내 손맛으로 보여줄 때가 됐지.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서진은 처음엔 비웃었다. 한식대회요? 거긴 유명 셰프들 다 나오는 곳인데.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달랐다. 엄마, 우리 할머니 진짜 맛있게 하시잖아. 꼭 나가야 돼. 정순의 주름진 손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손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사랑을 지켜온 손이었다. 이제 그 손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차례였다. 전국 한식대회가 열리는 날, 박정수는 이른 새벽부터 눈을 떴다. 여보, 잠은 좀 잤어? 진우가 부엌문에 기대어 물었다. 아니요. 떨려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평생 해온 일이잖아요. 정수는 작은 청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그 가방 안에는 대회에서 선보일 된장 고추장 조림의 비밀 양념장과 직접 담근 된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장독대 앞에서 늘 했던 대로 손끝으로 된장의 농도를 확인하며 속삭였다. 이 손맛으로 오늘은 꼭 보여줄게. 대회장은 수백 명의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요리인들과 유명 셰프들, 방송 카메라까지. 서진은 아이들 하준과 유리를 데리고 관객석에 앉았다. 엄마, 저기 봐. 할머니 나온다. 하준이 손가락으로 무대를 가리켰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박정수는 주름진 손으로 재료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 손놀림은 서툴지만 단단했다. 반면 옆자리의 젊은 셰프들은 스테인리스 기구를 다루며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 대비가 선명했다. 저렇게 오래된 방식으로 요리해서야 상을 받을 수 있겠어? 관객석에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정순의 대표 메뉴는 된장 고추장 조림과 들깨 시금치 무침, 그리고 황태들깨탕. 모두 소박한 집밥 반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법은 단 하나.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정을 담는 것. 그녀는 조심스럽게 국자를 들어 황태국을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이 냄새 참 향긋하네요. 들기름이 아주 고소합니다. 옆에 셰프들이 화려한 접시로 플레이팅하는 사이 정수는 그저 깨끗한 하얀 그릇에 밥과 반찬을 담았다. 그릇 위엔 화려함도 없고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한평생을 살아온 여자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사가 끝나자 사회자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한식대회 올해의 대상은 서울 대표 박정순 씨의 순정밥상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아니, 저분이 그냥 반찬가게 사장님 아니었어? 놀란 시선들이 정순을 향했다. 정순은 잠시 얼이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가 무대로 달려와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당신이 해냈어. 그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다. 관객석에 서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이들이 소리쳤다. 할머니 짱이야. 할머니 최고. 그제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시어머니의 손맛이 이제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다. 대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정순에게 몰려들었다. 박정순 씨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순은 마이크를 쥐고 천천히 말했다. 요리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좋은 재료 그리고 정직한 마음. 가난해도 배운 게 없어도 그 마음이 담기면 밥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에 객석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그날 저녁 반찬가게 앞에는 전국 한식대회 대상 수상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손님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박 사장님, 뉴스 봤어요. 이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반찬가게 되겠네요. 전국 반찬 경연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박정순의 반찬가게 앞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전국대회 대상 반찬가게라는 입소문이 SNS를 타고 번지면서 평소보다 3배는 많은 손님이 줄을 섰다. 정수는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고 진우는 계산대 뒤에서 바쁘게 포장 봉투를 챙겼다. 그날도 아침부터 분주한 와중에 가게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그 문틈 사이로 서진이 들어섰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어머, 서진이 왔네. 바쁜데 웬일이야?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서진은 눈치를 보며 가게 한켠에 놓인 반찬 진열대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대회에서 상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고맙다. 정수는 짧게 답하며 다시 장아찌 병을 닦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진은 마치 오래 참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어머니,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반찬 가게를 하시는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반찬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대회에서 어머니가 요리하는 거 보고 또 그날 먹어본 반찬 맛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서진의 눈이 젖었다. 어머니의 손맛엔 가족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무시했더라고요. 정수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자기 길을 살아봐야 알지. 너도 너 나름대로 고생했잖니. 그래도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에 정순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리며 하준과 유리가 뛰어들어왔다. 엄마, 우리 반찬 가게 도와주러 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장아찌 씻는 거 할래요. 서진은 아이들을 보며 웃었다. 그래, 우리 하준이랑 유리도 이제 할머니 도와드리자. 그 말에 정순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가게 안에서 함께 반찬을 만들었다. 진우는 마늘을 까고, 서진은 물을 채 썰고, 아이들은 장아찌병에 이름 스티커를 붙였다. 하준표 멸치볶음, 유리표 오이소박이, 작은 손글씨들이 벽마다 붙었다. 정수는 그런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진짜 밥상이지,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 저녁이 되자 가게 문은 닫히고 식탁 위엔 오늘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멸치볶음, 시래기국, 간장게장, 그리고 새로 만든 깻잎 무침. 진우가 말했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게 얼마만인가. 정수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래, 그동안 참 바쁘게만 살았지. 하준이 젓가락을 들며 외쳤다. 할머니 반찬 최고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만든 것도 맛있어요.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거든. 그 말에 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내가 그 맛을 이어가면 되겠구나. 식탁 위엔 웃음이 퍼졌고 가게 밖엔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이후 서진은 매일 오전 반찬 가게에 나왔다.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 간판 아래에 새 문구가 붙었다. 엄마의 맛, 며느리의 손으로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문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네. 그날 밤 가게에 불이 꺼지고 정수는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평온했다. 이제야 참 잘 살아왔구나. 창밖엔 유리와 하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 속에 가난도 멸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찬바람이 골목을 스치던 아침, 박정수는 반찬 가게 앞에 걸린 간판을 천천히 올려다봤다.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 손맛으로 마음을 채우다. 이젠 그 이름이 단순한 가게 간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 집 반찬은 정이 있어 라며 찾아오는 마을의 따뜻한 상징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 서진은 이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다.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마늘을 까고 물을 썰고 조용히 된장을 풀었다. 그 모습은 예전의 그녀와는 전혀 달랐다. 어머니, 오늘은 시래기 고등어 조림으로 가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요즘 날이 추워지니까 따뜻한 반찬이 좋겠지. 서진은 대답 대신 고등어를 다듬으며 말했다. 예전엔 이런 냄새 싫어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이 냄새가 집 같아요. 그래,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살다 보면 변하고 또 익어가는 거지. 그날 오후 가게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한식문화진흥원에서 나왔습니다. 박정순 사장님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닦았다. 네, 저를요? 예. 반찬 가게 이야기와 전국대회 수상 소식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최하는 한식명인 프로젝트에 어머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진이 눈을 크게 떴다. 명인이요? 어머니가요? 남성은 미소를 지었다. 손맛으로 사람을 올린 분, 바로 그런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촬영팀이 가게를 찾아왔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정수는 평소처럼 반찬을 담았다. 이건 간장게장이에요. 오래 기다려야 진짜 맛이 나죠. 음식은 사람 같아요. 성급하게 다가가면 속을 보여주지 않아요. 기자는 감탄하며 물었다. 그 손맛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이요? 글쎄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아닐까요? 내 반찬을 먹는 사람이 웃을 수 있길 바라는 그 마음이요. 방송이 나간 그 주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택배 주문이 폭주했고 우리 동네에도 가게 내주세요. 라는 문의가 이어졌다. 결국 진우는 상표 등록과 프랜차이즈 준비를 시작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날도 오네. 그러게요, 진우 아버지. 세상 참 모르겠어요. 정수는 여전히 새벽이면 가게 불을 켜고 하루의 첫 된장 냄새로 아침을 맞았다. 그 냄새는 이제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며칠 뒤 학교에서 하준이 발표를 했다. 우리 할머니는 반찬 명인이세요. 할머니 반찬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중에 저도 반찬 가게 할 거예요.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정수는 눈가를 훔쳤다. 저 녀석이 할머니 닮았네.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닮았대요. 서진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봄이 다시 찾아오던 어느 날 정수는 가게 벽에 새 액자를 걸었다. 한식명인 제12호 박정순. 그 아래에는 가족 사진이 함께 걸려 있었다. 정순, 진우, 서진, 하준, 유리. 모두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내 인생의 전부야. 정수는 액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진이 다가와 정순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제 이 반찬 가게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지. 내 손맛은 너희 손끝에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날 저녁 가게 문 앞엔 오늘도 사랑을 담은 밥상 준비 중입니다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길을 지나던 이웃들이 말했다. 저 집 반찬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 맞아, 먹으면 힘이 나. 가게 안에서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창밖의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솥뚜껑 위에선 보글보글 찌개가 끓고 있었다. 그 냄새 속엔 수십 년의 세월과 서로를 이해하게 된 한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음식은 손맛으로 시작되지만 가족은 마음맛으로 완성된다. 그날도 박정순의 반찬 가게는 문을 열었다. 그 따뜻한 문 하나가 세상 속 수많은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다.